릭은 해변을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여성 에이미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릭은 바로 에이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릭이 먼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에이미는 그를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남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릭이 에이미의 진짜 아버지를 알아내게 도와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는 에이미와 비슷한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제이는 으스스한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벽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열쇠는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다. 또한 쪽지에는 실을 꿰n 바늘이 붙어 있었어요. 비밀 장소를 찾아 제인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요. 솔기가 같은 실로 꿰어져 있네요. 톰은 품질이 떨어지는 차를 파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차를 긁어서 사기라고 쓴 거예요. 톰은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달력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뢰인 중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 윌은 톰의 차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는 2달 동안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차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에이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는 조언을 상담사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에이미예요. 매니큐어가 차의 스크래치와 같은 색이네요. 리처드는 최근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시 아내 켈리와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켈리의 헬스클럽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인 피오나는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운동복이 없었기 때문이죠. 피오나는 리처드의 아내를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이 여자들 중 누가 리처드의 아내인지 알아낼 수 있으시겠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켈리가 분명히 금발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리처드의 옷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즉, 이 갈색머리 여자는 켈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2 여자는 쌍둥이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여자는 단 1명뿐입니다. 따라서 3번째 여자가 리처드의 아내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이 브로콜리가 전체적인 무늬와 맞지 않네요. 피터는 심령술사이자 블로거입니다. 어느 할로윈 날 그는 진짜 유령이 시내에 있는 동네 공원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피터는 장비를 챙기고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편지에 적혀있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할로윈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중에서 진짜 귀신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는 그림자가 없네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상한 유니콘을 찾아보시겠어요? 사실 모든 유니콘은 이상하지만 이 유니콘은 확실히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안나는 부두의 벤치를 페인트 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배에 타고 있는 잘생긴 남자를 보게 됐어요. 둘은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어요. 첫눈에 반한 거였죠. 하지만 그의 배가 떠났을 때 안나는 돌아서서 자신의 가방을 도둑 맞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도둑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동네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서 용의자 4명을 발견했어요. 누가 도둑일까요? 이 여자입니다.
안나가 벤치에서 페인트 칠을 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색의 페인트 얼룩이 발에 묻어 있네요. 어느 날 마이크 형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여자가 도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마이크는 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입도 막히고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남자 2명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를 묶고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했어요. 마이크는 도둑들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어요. 둘 다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그들의 생김새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이크는 그 여자를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손은 묶이고 입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전화를 걸 수 있었을까요? 제시카는 으스스한 지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제시카는 지하실을 수색하다가 오래된 가구와 골동품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문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한 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괴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괴물은 매우 화가 나 있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괴물에겐 독이빨이 있어요. 제시카가 문을 잘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제시카는 첫 번째 문을 열고 괴물을 향해 거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돌로 변할 거예요. 그때 탈출하면 됩니다. 이 무늬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이상한 귀신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 친구네요. 에리카의 일은 호랑이와 사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 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탈출했어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호랑이가 보이시나요? 호랑이는 왼쪽 구석에 있는 포스터 앞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유령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남자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남자 근처에는 반쯤 차 있는 음료수가 있고 세 번째 남자는 사과를 한 입만 먹었습니다. 세 자매는 오후 12시 자택에서 억만장자인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걸 발견했어요. 형사들은 세 자매 모두를 신문했습니다. 틸다는 오전 내내 헬스클럽에 있었다고 했어요. 레아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오전 10시쯤 아버지 사무실에 간다고 했지만 오늘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진저는 전날에 파티를 한 후 자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레아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어항을 보세요. 물도 물고기도 없고 비어있네요. 이 그림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이 병에는 꿀이 없습니다. 안나는 점심을 먹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죠. 안나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웨이터는 목에 문신을 한 남자가 식당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안나는 용의자 3명을 찾았습니다. 누가 도둑일까요? 여기 이 여자요. 안나의 가방을 숨길 수 있을 만큼 큰 가방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가방 안에 가발이 있네요. 이 그림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이 물고기 혼자 눈이 다르네요. 켈리는 혼자 하이킹을 하면서 여행 블로그를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켈리는 아름다운 종유석이 가득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켈리는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자신이 어느 길로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터널은 4개입니다. 첫 번째 터널에는 독박쥐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터널은 불바다입니다. 세 번째 터널은 어떤 곤충에게도 유해한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터널에는 인간에게 위험한 방사성 식물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세 번째 터널이요. 유독가스는 곤충에게만 문제예요. 켈리는 인간이잖아요. 이 스키 리조트의 주인은 앤더슨 형사라는 사람입니다. 전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누군가가 금고에서 호텔의 모든 현금을 훔쳤어요. 시즌이 끝나서 손님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는 그들 모두를 신문했습니다. 헨리는 하키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날 밤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질은 수면제를 먹고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밤새 파티를 했고 형사가 도착하기 20분 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 돈을 훔쳤을까요? 다이애나예요. 호텔로 이어지는 눈길에 발자국이 없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이상한 이모티콘을 찾아주세요. 이 이모티콘에는 포니테일이 달렸네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상한 이모티콘을 찾아보시겠어요? 이 농부의 헤어스타일이 다르네요. 닐과 앨리스는 저녁을 먹기 위해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웨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5분 만에 식당에 도착했어요. 경찰은 직원들을 신문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사는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사는 초밥을 만들려고 생선을 손질 중이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요리사 또한 주방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리사는 점심 식사 중이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두 번째 남자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초밥을 파나요? 제임스는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포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미친 과학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제임스를 붙잡고 자신의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제임스는 과학자에게 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과학자는 그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헨리는 공책과 연필을 들고 만약 이 공책에 당신의 나이를 적는다면 자신을 놓아주겠냐고 과학자에게 제안을 했어요. 과학자는 매우 흥미를 느껴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공책에 메모를 했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약속대로 제임스는 당신의 나이라고 썼습니다. 댄은 초밥집의 웨이터입니다. 어느 날 밤 댄은 근무 중에 사라져버렸어요. 주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본 마지막 3사람과 이야기를 했어요. 한 여직원은 그가 출근해서 자전거를 주차했을 때 그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장은 댄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러 주방에 왔을 때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다른 요리사는 댄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술 후에 경찰은 마지막 요리사를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긴 1층짜리 식당이에요. 댄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리가 없죠.